안녕하세요. 청과의 배우와 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댓글에 남겨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 상담하실 때 전반적으로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Q&A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여러분이 잔잔하게 궁금하셨던 얘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분이 저한테 자주 질문하시는 상황인데, 이별이 되었고 본인은 노컨택의 이론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문제 때문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돈을 빌려줬다. 채무 관계가 있다든지 부동산이나 보험과 같은 이 계약에 관한 것들이 두 사람이 얽혀 있을 때 연락을 꼭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요, 노컨택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대개 이혼 같은 경우에 이런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연락을 취해서 어떤 그 사업적인 문제는 해결해야겠죠.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노컨택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돈 문제들, 이거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다. 연락하고 그 과정에서 건조하게 그 안건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건 좋은데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상대에 대한 칭찬, 상대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관계 진행적으로 흘러가거나 본인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토로하거나 이러한 기조가 발생하면 노컨택이 깨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매우 조심하셔야 한다.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런 질문도 제가 굉장히 평상시에 많이 받는데 굉장히 난감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제가 대답을 못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분이 이제 질문을 여기다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상대는 이미 남친이 생겼고 매달리다가 5일 차단 당한 상황에서 노컨택 3주 정도 진행했는데 다른 건 그대로고 인스타그램 계정만 차단이 풀렸어요. 무슨 심리일까요? 알 수가 없죠. 제가 어떠한 심리인지.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셨고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고 상대는 어떠한 성격과 기질의 소유자고 두 사람은 어디에서 만났고 어떻게 연애를 하셨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어떠한 고질적인 갈등 이슈가 있었고 왜 헤어졌었고 환승으로 헤어졌는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는지 이별 후에 어떻게 연락을 취했고 어떤 식으로 매달렸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나왔고 이런 걸 다 알아야 이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한 심리를 제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들어야. 근데 이렇게 딱 이 부분만 떼어서 딱 던지는 질문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차단을 다 당했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뭘 하나 풀었다. 상대가 해제시켜줬다. 카톡 5차단 당했는데 카톡을 해제시켜줬다. 인스타그램 계정만 해제시켜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이별 후에 5일 차단 당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대개는 해제가 됩니다. 대개는 여러분을 해제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다이나믹입니다. 그리고 썸 타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썸 타는 과정에서 연락을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 그랬을 때 연락과 다음 연락과의 사이의 공백도 노컨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소개팅으로 만나거나 죄송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 매우 디테일적인 것까지도 상당히 고심을 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 본인은 상대에 대한 상당히 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나에 대한 감정이 드라이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즉 소개팅의 만남을 가지는데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애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에로틱한 느낌을 가지다가 나중에 인간관계가 연인관계로 발전한다든지, 되게 사내 연애, 학교 CC 캠퍼스 연애 같은 게 이러한 기조가 발생하죠. 늘 언제나 자주 볼 수 있는 사이이며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서 연인관계로 발전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 상태가 50대 50 골고루게 평등하게 아주 조화롭게 잘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격렬한 어떤 그 연애 감정을 느껴서 용기 있게 고백을 하였다. 그래서 스파크가 발생했다. 남자가 자기한테 큰 용기를 낸다는 건 여자한테는 상당히 큰 매력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연애가 진행됐을 때 발생하는 관계도 상당히 열정적이면서도 충만하게 잘 진행이 된다. 그런데 소개팅 같은 이나 뭐 결혼 정보업체나 이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위한 만남의 과정은요, 거의 반드시 감정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한쪽은 상대에게 큰 매력을 느끼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도 만남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감정이 큰 사람이 상대의 조그만 행동, 상대의 커다란 어떤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제가 나름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컨택이라는 이 개념은 이별 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전략이라고 얘기하긴 싫은데 전략 같은 그러한 어떤 행동 가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노컨택은 연애하는 도중에서도 충분히 그 힘을 발휘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일정하게, 언제나 평탄하게 연애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젊은 남녀의 사랑은 거친 파도를 건너는 것 같이 매우 위험한 여정의 어떤 과정입니다. 두 사람의 문제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고, 그렇다면 가끔은 연애가 한참 뜨거운 그러한 시기에도 시간과 공간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즉 노컨택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어떤 강약의 밸런스를 서로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 현명하게 조절하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는 거, 그거에 바로 연애의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고 본인의 감정에만 너무 충실해서 상대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든지 상대를 너무 피곤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별의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서로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적 에티켓은 언제나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는 우리 열정적인 구독자님, 매달리지 않고 성숙한 자세로 설득하는 방법과 예시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매달리지 않고 성숙한 자세로 설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다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공이 저의 영상에서 노컨택 이론을 얘기할 때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이 노컨택이 아니라 연락 자체는 안 하는 것이 노컨택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자세로 합리적이고 굉장히 온화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관계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매달리는 겁니다. 즉 냉정한 자세로 우리가 이별의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숙하고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이 관계 진행의 어떤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행동을 하시더라도 상대는 언제나 반감을 가지게 돼 있고 본인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한 이 이별의 결정을 그들은 고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성숙하고 이성적인 매우 좋은 매너에 이 설득을 하더라도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매달리는 기조가 되는 것이며 재회를 위해서는 다 치명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받았다라면 한 번은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노컨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이 질문도 제가 상담을 하고 여러분과 영상 제작을 하면서 많은 댓글을 보는 것 중에 이것입니다. 내가 찬 것도 노컨택을 해야 하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커서 내가 이별 통보를 하고 상대방도 납득했을 경우에도 노컨택은 동일한 거예요. 보통 차인 사람 입장 영상인 것 같아. 찬 사람의 노컨택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분은 중요한 말을 여기다 적지 않았어요. 본인이 재회를 원하는지를 안 적으셨어요. 본인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바로 연락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내가 찼어. 내가 찬 게 분명한 거야. 그리고 상대도 수용을 했어. 근데 나는 마음이 바뀌어서 재회를 하고 싶어. 그럼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 실수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상황은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파워플레이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글을 봤을 때는 내가 이별 통보를 했는데 상대방이 납득했다라는 거는 이분이 왜 이별을 했냐가 중요한 거죠. 자,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고 관계의 권태기를 느끼고 상대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이별을 한 거라면 대개는 자기의 이별을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별로 그냥 갑니다. 근데 이분은 마음이 금방 바뀐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이 상대가 매력을 잃고 상대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이별한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즉 이분은 파워플레이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나름 추정을 합니다. 왜? 본인이 이별 통보를 했는데 상대가 납득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선생님이 중요한 말을 썼어요. 상대방이 잘못이 커서 내가 이별 통보를 했다고 썼어요. 여기에 이 모든 솔루션, 모든 그 어떤 이분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죠. 자, 상대방의 잘못이 커서 내가 이별 통보를 했다는 거는 나는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쉽습니다. 아마 여자분 같고 아니면 남자분이더라도 상대가 대개는 바람을 피웠겠죠. 그게 잘못이 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별 통보를 했지만 나는 사실 너랑 헤어지기 싫었어. 난 너를 너무 사랑해. 하지만 네가 한 잘못은 너무 커요. 그래서 나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납득을 했다. 쉽게 납득했다라는 거는 그 친구가 상대가 이별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별 통보를 해도 상대가 납득을 하고 수용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차인 거나 마찬가지의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은 질문.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나 게시물 이런 것도 완전히 안 올리는 게 완전한 노컨택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초반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레디오 사일런스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요, 이 노컨택을 진행을 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봐서 상대방을 유혹하거나 상대방의 질투 유발을 하는 그러한 사진을 우리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작전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시를 하거나 상대방 보라고 상대방한테 뭘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꾸 올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나 글 올리는 것은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도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 나르시스트로 의심되는 썸남이에요. 이별남이 아니고. 제가 카톡 차단하고 한 달 만에 문자가 왔다. 카톡을 왜 차단했을까요? 썸남에 불과한 사람인데. 차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나르시스트라고 보는 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나르시스트로 느낄 정도로 상대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스탠스에 있는 남자였다라고 보신 거죠. 이거는요 정말 나르시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남자를 너무 많이 좋아하면 나르시스트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진짜로. 모르겠어요. 일단 나르시스트라고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고 이분을 차단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한 달 만에 문자가 왔어. 카톡을 차단하니까 문자로 온 거다. 다시 만나볼 생각 없니? 이렇게 왔다. 그리고 질문은 없어. 질문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이시겠죠. 예. 일단 이건 간단한 겁니다. 상대가 성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고 가치가 높은 남자 같은데 인격적으로는 믿지 못할 남자 같다는 얘기예요. 이분 생각은. 그렇다면 안 만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또 본인이 원하면 만날 수도 있는 거. 이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독립적인 개념이 잡히신 분이에요. 이번은. 그렇다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너무 겁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도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는 그 속된 얘기로 썸을 탈 때는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런다고 너무 안일해서도 안 된다. 썸 타는 게 그렇습니다. 연애 자체가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질문. 이것도 좋습니다. 그 이별 후에 물건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건, 상대가 나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내가 상대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경우입니다. 재회를 하기 위한 어떤 필수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요거를 잘 매니지를 하면 재회를 하는 데서 크게 도움이 된다. 물건,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상대 집에 맡겨놓은 물건이 맡겨놓은 게 아니고 거기다 놓고 온 거겠죠. 연애 도중에. 굉장히 비싼 거다. 골프채다. 명품 가방이다. 이거 좀 몇천만 원짜리다. 이거 필요한 거야. 이런 건 빨리 달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게 노컨테 깨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실수가 물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꼭 한마디 한다는 얘기죠. 이분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무슨 내 여성용품까지 싹 보냈길래 한마디 했다. 언제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처리 과정, 거래 과정에서는 감정 조절 중요합니다. 절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분 실수를 하신 거죠.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것까지 보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실수입니다. 이 상대가 나르시스트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꽤 오래 연애하신 것 같은데 상대에 대해서 꽤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오래 사귀신 거겠죠. 만나면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했고 그때마다 내가 늘 잡았다. 이번에 놓아줬는데 말만 놓아줬지 일방적인 연락을 또 내가 하였다. 이제는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인제 노컨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도 많습니다. 즉 본인은 알아요.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본인의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이고 상대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상대가 나한테 연락하지 마. 더 이상 이런 식의 문자 보내지 마.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분 고집이 세신 분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하는 건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알면서도 계속 하는 분들이죠.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드리자면 본인의 어떤 의도가 강하신 분들, 노컨택 이론 제 영상을 몇 년간 보시고 제 영상을 완전 깨틀듯이 막 달달 외울 듯이 저의 이론을 잘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 성격이 스타일인 거죠. 성격이신 거고. 자, 상대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으면 재회 확률이 바닥이고 더 이상 재회할 수 없는 것일까요? 상대가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이렇게 얘기한 건 재회 확률이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건 아니죠. 그래도 노컨택을 지금이라도 잘 하시면 재회 확률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너무 단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판단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이별 후의 노컨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재회 확률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다. 이미 나는 버렸어. 끝났어. 포기해야지. 이건 좋지 않아요. 포기해야지란 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노컨택을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다 끝났고 더 이상 노컨택을 하든 안 하든 재회는 안 될 거니까 연락 또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 또 연락을 하게 되면 어차피 끝난 거니까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진짜 포기한 거니까 연락을 더더욱 해서는 안 되죠. 포기한 거니까. 포기했으니까 하겠다는 얘기. 참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애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런 경우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조심하자. 자, 오늘 제가 몇 분 사례를 얘기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어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Q&A.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댓글로서 이 시간차를 잘 설명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